기본적인 전체적인 언어의 구조, 신텍스는 C 언어랑 유사하죠. 유사한데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씩 달라진 점은 있는데요. 또 if문, for문, 스위치문들도 더 확장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 C 언어의 편리한 점,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고 언어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점이 컨커런스 기능, 고루틴, 채널 기능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부분이 훨씬 확장된 기능들이 있는데 클로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리턴 밸류가 매우 일반화되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리턴 밸류로 함수 자체를 리턴할 수도 있었죠. 값을 2개 이상 콤마로 연결해서 값을 2개 이상 한꺼번에 리턴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함수에서 값을 2개 이상 리턴하려면 한 개 값은 리턴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인자를 통해서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 언어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고자 하는 것은 리턴에 의해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여러 개의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는 안 했었는데 differ라는 기능도 있고요. panic, recover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언어는 내부적으로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있어서 훨씬 편리한 점이 있죠. 변수 선언할 때도 항상 모든 변수, C 언어처럼 모든 변수를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선언하지 않아도 파이썬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언어는 효율적이고 C 언어처럼 스케일러블 하다라는 얘기는 확장성이 매우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심플하고요. 어떤 사람은 fun하고 boring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예, golang.org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실습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고에서 설치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고 언어의 코멘트는 C 언어랑 마찬가지예요. 이 슬래시 스타 슬래시 코멘트도 되고요. 라인 코멘트 슬래시 2개도 허용하고요. 인덴테이션 부분이 파이썬이랑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C 언어는 줄바꿈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고 언어에서는 줄바꿈 문자가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세미콜론이 없어도 줄바꿈 문자가 있으면 문장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바꿈 문자가 고 언어 신텍스의 일부로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C 언어의 경우에는 줄바꿈이 스페이스 문자와 동일하게 간주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고 FMT라는 기능은 그 소스를 예쁘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투플 어사인먼트, 멀티플 어사인먼트 기능을 제공해서 이렇게 XY 두 개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XY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콜론 이퀄하고 이퀄의 차이, 콜론의 있고 없고 차이는 얘기를 했었죠. 변수를 선언한 후에는 이퀄만 사용해야 되고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이썬처럼 콜론 이퀄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었죠. 또 고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fewer parentheses, 괄호를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하자. 우리가 C 언어 코딩하면서 소괄호 열고 닫고가 너무 많아서 타이핑 에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텍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if, for 스위치문의 경우에 소괄호 없이 사용하는 대신 이제 실행할 문장들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항상 쌓아줬어야 됐었죠. 실행할 문장 하나인 경우에 C 언어에서는 중괄호가 필요 없었는데 고 언어에서는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실행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중괄호 열고 닫고로 쌓아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C 언어 사용할 때 연산자 우선순위 문제가 늘 조금 복잡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개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내가 다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런 점을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만약 이런 형태의 수식이 있다면 플러스하고 비트 쉬프트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높은지 헷갈리는 경우에 잘 모르는 경우에 블랭크를 넣어주면 플러스하고 8 또 플러스하고 Y 사이에 블랭크를 넣어주면 여기 쉬프트 연산을 먼저 하고 Y도 쉬프트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블랭크가 있는 플러스는 우선순위를 낮게 해서 계산을 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미콜론 프리, 문장 끝에 세미콜론이 필요 없었죠. 세미콜론을 사용하셔도 돼요. 한 라인에 여러 개의 문장을 사용할 때는 x는 100, 세미콜론, y는 200, 세미콜론, z는 300 이렇게 문장과 문장의 딜리미터로 구분자로 세미콜론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예, if는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나머지 연산 2 여기 사이에 소괄호가 없는 대신에 여기 프린트 문장의 중괄호 열고 닫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었고요. 또 if문에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조건식 하나만 있었는데 조건식 여기선 이게 조건식이거든요. 조건식 앞에 세미콜론으로 해서 여기에 초기화 문장을 추가할 수도 있었죠.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요. 자, 반복문의 경우에는 while문이나 do while이 없이 for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문이 좀 다양하게 사용되었었고요. 세미콜론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조건식, 왼쪽은 초기화, 우측은 후처리, 반복한 다음에 실행하는 이런 문장으로 C 언어의 for문처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만약 초기화하고 증감 부분, 실행 후에 실행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조건식만 있으면 C 언어의 while문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for하고 중괄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한 루프가 되는 것이고요. C 언어에 콤마 오퍼레이터가 없다고 했네요. 콤마는 사용하는데 콤마를 오퍼레이터 연산자로 사용하는 게 C 언어는 콤마가 연산자인데 고언에서는 콤마 연산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C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던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C 언어에서는 수식이었었는데요. expression. 고언어에서는 수식이 아니고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식과 문장의 차이는 뭐죠? 수식. 만약 증감 연산이 수식이라면 이런 게 허용될 텐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a. 그러니까 C 언어라면 이 문장이 이 수식이 허용될 텐데 a를 감소시킨 후에 b 곱하기 c를 증가시키는 허용될 텐데 이 증가 감소 부분이 수식이 아니라는 의미는 리턴 값이 없는 거죠. 그러면 수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증감을 독립적인 문장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수식의 부분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패러럴 어사인먼트는 조금 전에 튜플 어사인먼트라고 했었네요. 또는 멀티플 어사인먼트라고도 하고요. 이게 매우 자유로워서 i, j는 동시에 i 값은 0, j 값은 len a-1로 이렇게 멀티플 어사인먼트. 또 여기 세 번째 부분에도 그렇게 했네요. i는 i 플러스 1로 증가했고 j는 j-1로 감소를 했고 또 여기서도 ai, aj를 두 개를 바꿀 때도 이렇게 멀티플 어사인먼트를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스위치문 C 언어보다 훨씬 제너럴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했죠. 그래서 스위치 만약 C 언어의 경우에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여러 개의 조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첫 번째 조건 만족하면 실행하고 두 번째 조건 만족 실행하고 이런 기능을 고에서는 if, else if로 안 하고 스위치문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만약 C라는 변수의 값이
0보다 0 이상이고 C가 9 이하인 경우에는 return 문장을 실행하고요. 만약 C가 A에서 F 사이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요. C 값이 대문자 A에서 F 사이면 이렇게 실행하는, 이렇게 if, else, if, else, if로 구현할 것을 고에서는 스위치문으로 구현한다는 그렇게 스위치문이 제너럴하게 더 발전, 기능이 훨씬 파워풀하게 정의가 된 거죠. 또 이제 뭐 C언어와 비슷하게 스위치 C의 값이 케이스, 블랭크인 경우, 물음표인 경우, 앰퍼샌드인 경우 이렇게 이 부분은 C언어에서는 하나씩밖에 안 됐었는데 콤마로 해서 이 중에 하나이면 return true를 실행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이 조건문으로서 훨씬 강력한 그런 문장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고언어의 타입은 정수, int, float, 정수 실수가 있고요. 명시적으로, explicit하게 명시적으로 비트 수를 붙여서 int 8, int 16, int 32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었죠. uint 8, uint 32. 그래서 int, uint 다음에 숫자가 없으면 몇 비트로 되죠? 운영체제의 크기로 되는 거죠. 운영체제가 32비트 운영체제냐 64비트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운영체제 배우면서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면 운영체제 비트 수에 맞춰서 어드레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운영체제의 비트 수에 맞는 정수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스트링의 경우에는 C 언어에서 바이트 어레이였죠. 근데 고 언어는 바이트 어레이가 아니고 스트링 컨스턴트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다음에 배열 선언할 때 C 언어가 조금 다른 신텍스를 가지고 있어서 소개한 거고요. 포인터의 경우에도 C 언어에서 유해한 것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죠. 일단 포인터 어리스메틱이 없어요. 포인터 어리스메틱이 뭐죠? 포인터 P를 선언하면 P-1, P 플러스 I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C언어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포인터 변수에 덧셈, 뺄셈 그런 연산, 그러니까 산술 연산 기능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제 포인터가 가비지 컬렉션 할 때 사용되고요. 변수 선언 방법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렸네요. 샘플 코드는 예전에 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변수 선언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var라는 키워드로 total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정수형 타입이고 초기화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그런 예제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var나 int 선언 없이 파이썬처럼 total 콜론 이퀄 0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었죠. 또 var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한꺼번에 선언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i라는 변수는 0, total이라는 변수도 0 값으로 초기화한 이 예는 방금 전에 여기서도 예를 보였었죠. 여기서는 여러 라인으로 했네요. 여러 라인으로 할 걸 한 라인으로 할 때는 세미콜론 구분해서 한 라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는 range 예를 보여드렸네요. XS라는 배열을 실수 배열의 초기화 5개의 값을 주었고요. total이라는 변수에 0 값을 주어서 이 배열에 들어있는 5개의 값을 합하는 summation 포문이죠. 여기는 변수 이름이 필요 없어서 anonymous variable로 underline으로 해봤고요. V에 XS에 들어있는 값을 range를 이용해서 값을 한 개씩 98, 93, 77,
84 하나씩 가져와서 토털에다가 합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죠. 다음에 뭐 C 언어에도 있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을 텐데요. 함수의 인자가 가변 길이인 것이 C 언어에도 있거든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 언어에서 그 가변 개수의 인자들을 정의하는 예죠. 함수. 그래서 args라는 변수, 배열이겠네요. 배열에 점점점 int라고 하면 정수 여러 개를 args 배열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만 줄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정수 배열 args로 받아서 args로 받은 각 값들을 range를 이용해서 하나씩 가져다가 덧셈하는 그런 덧셈 함수를 가변 길이 함수로 인자 개수로 해봤네요. 이따 실습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클로저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 겸 클로저 함수는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 스타틱 로컬 변수를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한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main이라는 함수에서 하여튼 여기는 고예는 아니네요. 하여튼 네, add라는 변수를 함수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함수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add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이것 자체는 anonymous function인데 이름 없는 함수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함수형 변수 add로 받아서 이제 add가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dd 10, 20을 해봤고요. 다음에 여기서는 x의 0을 초기화를 하고 인크리멘트 함수를 뭐 비슷한 형태로 정의를 해봤네요. 이 예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그래서 func make even generator라고 하는 함수 이름인데 이 함수는 함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였고요. 어떤 함수냐면 인자는 없네요. 인자는 없고 return value가 unsigned integer인 그런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그래서 return 여기서 여기까지를 return 해주겠네요. 이렇게 make even generator 함수를 정의했다면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template generic function이라고 하죠. 그 생성함수 역할을 생성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함수의 return value로 함수를 return 받으면 생성함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make even generator를 next even으로 받아서 호출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다음에 포인터하고 reference 관련된 거고요. 포인터로 형식인데 인자를 받아서 정수 포인터를 받아서 거기에 값을 세팅할 수도 있죠. 그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제로라는 함수. 그래서 값을 처음에 x를 5로 했는데 x 값을 주소를 전달해서 제로를 콜하면 그러면 포인터로 받아서 원래 5 값이 들어있던 게 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C 언어처럼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예제고요. 여기서는 1이라는 함수 1로 바꿔봤네요. 조금 전 0으로 바꿔봤었는데 1으로 바꿔 그 예제네요. 포인터하고 레퍼런스. 네. 다음에 defer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어떤 함수를 콜할 때 함수 이름 앞에 defer하고 명시해줘요. 그러면 그 기능은 defer는 지금 이 메인에서 second라는 함수를 콜했거든요. 그 다음에 first를 그 뒤에 콜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원래 이 defer라는 게 없으면 어떤 함수가 먼저 실행돼요? second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second 실행 끝나면 first를 실행하겠죠. 그렇게 될 텐데 만약 이렇게 second라는 함수를 defer라고 해주면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 메인에서 메인 함수의 내용이 다른 것들이 다 실행되고 나면 이 함수 끝나기 전에
끝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실행해줘요. 그러니까 defer가 연기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행을 연기하는 거예요. 이 함수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는데 다른 함수들 다 실행할 때까지 defer, 실행하고 있지 말아라. 실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수 종료하기 직전에 그 함수를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이 defer라고 명시된 함수는 그 함수의 맨 밑에서 콜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왜 두었을까요?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힙에서 메모리 알로케이션하고 프리 하는 경우들이 많죠. MLlog 또는 CLog을 이용해서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면 반드시 프리 시켜줘야 되죠. 근데 종종 잊어버려요. 이 라인 수가 길어지다 보면 저 뒤에 함수 맨 끝에서 프리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만약 그 프리를 안 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실행은 잘 되는데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끝나야 될 게 정상적으로 안 끝나고 세그멘테이션 폴트라고 에러를 발생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죽는 경우는 거의 99.99% 메모리를 할당하고서 프리를 안 시켜준 경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메모리를 언제 프리 시켜줘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 추적해서 제대로 딱 맞춰서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defer로 해주면 메모리 알로케이션 하자마자 프리를 시켜줘요. 프리를 시켜주는데 defer라는 키워드를 줘서 프리를 시켜줘요. 그러면 미리 프리 시키면 안 되잖아요. 다 실행한 다음에 마지막 끝에 프리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defer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리더빌리티도 좋아요. 메모리 알로케이션 하자마자 프리 시켜주는 거야. 근데 defer를 통해서. 이렇게 고 언어는 C 언어에 비해서 매우 편리한 점들이 많아요. 다음 기능은 exception handling 기능인데요. C++ 자바에서 try catch가 있죠.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 exception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코딩을 해주는 그 exception handling 기능이 있는데 exception을 직접 발생하는 방법이 exception을 raise 하고 처리하는, 그래서 panic이라고 하면 exception이 발생하는 거고요. recover라고 하면 이제 exception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그런 기능은 여러분이 고급 기능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서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변수 선언 예를 또 하나 들고 있네요. 튜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거 같은 내용이고요. 슬라이스에 대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배열에서 append라는 함수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얘를 month index slice라는 배열을, 정수형 배열을 1, 2, 3, 4, 12, 1월부터 12월까지 해봤네요. 여기에 string 1을 또 이제 이 string으로 해서 이 string 1 배열에다가 string 1의 jan, feb, mar, april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insertion하는,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의 예를 소개한 거고요. 다음에 map 기능은 연관 배열이라고 했었죠. 파이썬에서 매우 편리하게 잘 사용하는 해시 기능 구현할 때 매우 편하잖아요. 그 연관 배열 기능을 map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열 인덱스를 0, 1, 2, 3, 4, n-1이 아니라 string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연관 배열을 만들 때는 make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네, if문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예제네요. for문도 아까 설명했던 것에 대한 예제를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예제 소스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 스위치문도 아까 설명한 것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다음에 인터페이스하고 스트럭트 소개를 했었죠. 인터페이스가 타입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만 구현하고 실제 알맹이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기능을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과 연계시켜서 구현할 수 있었죠. 이 예제에서는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로 타입이죠. extrapaid라는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을 선언을 했고요. 이 extrapaid라는 인터페이스는 overtimepaid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dev라고 하는 구조체를 디벨로퍼, 개발자의 이름 string, 개발자가 서비스하는 시간 정수,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 어떤 언어로 하는지, 오버타임 레이트가 1.5배인지 2배인지 이런 것들을 개발자에 대한 구조체, 이름과 관련 정보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extrapaid라는 인터페이스하고 overtimepaid라는 메서드, 그 개발자 구조체를 이용한 그 예제를 만들어 본 거죠. 개발자 디벨로퍼의 D라는 변수고요. 변수에 overtimepaid라는 메서드를 구현해 봤고요. 또 OPS라는 구조체도 하나 더 만들었네요. 그래서 OPS 타입에도 overtimepaid라는 것을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 OPS는 오퍼레이터죠. 아까 조금 전에 dev는 개발자에 대한 구조체를 만들어 본 거고, OPS는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구조체가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오퍼레이터의 이름, 봉사 기간, 여기 certification 이 부분이 다르네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 메서드를 오버로딩해서 정의하는 예를 인터페이스하고 구조체에 관련된, 또 이제 메서드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공부했던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1, 2, 3, 4, 5는 간단한,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배우면서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 예제를 몇 개 간단한 걸로 구성해 봤고요. 다음에 투어 골랭 ORG의 컨커런시 7번에 가면 트리 트래버스 문제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예제 코드가 여기에서는 이제 미완성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트리 구조를 트리 구조의 정의, 스트럭 구조체를 임포트하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work는 트리 전체를 work traverse하는 함수를 구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same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true가 있을 때 내용이 동일하면, 이 구조는 다르지만 이건 왼쪽은 balanced tree고 오른쪽은 balance드가 아니네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소팅 순서도 들어있는 건 똑같죠. 1, 1, 2, 3, 5, 8, 13 내용은 똑같은데 이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를 same 함수로 t1, t2를 tree 구조로 인자를 받아서 true, false, 참거짓으로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구현해봐라. 이걸 숙제로 제가 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할 테고요. 여기 투어 골랑 ORG에서 이 부분 골랑 트리 구조 타입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왼쪽처럼 트리 타입을 구조체 타입으로 해서 left 트리 포인터 value가 들어있고요. right 트리 포인터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관련된 내용을 실습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방금 전 그 내용 트리 트래버스 함수, 워크 함수를 작성해 보자는 거고요. 그 워크 함수, 방금 전 이 트리 내용을 우리가 프린트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프린트하면 좋을까요? 그래피컬하게 프린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출력해 보려면 괄호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리스트 형태로, 리습에서 얘기했던 그런 형태로. 그래서 방금 전 그 내용을 이렇게 괄호 형태로 출력해 보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괄호 형태로 출력해 보자. 그런 실습, 코딩 실습 문제고요.
이 카페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채널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left to right 순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예전에 한때 스토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백트래킹 없이 스토크 프로그램을 스토크 문제를 푸는 그런 예제가 있어서 소개한 거고요. 다음에 고 언어가 컨커런시 기능, 고루틴 채널이 매우 특징적인 거였었죠. 그런 프로그래밍 할 때, 멀티스레딩 할 때 매우 편리했었는데 컨커런시 운영체제에서 배운 싱크로나이제이션, 데드락 문제, 생산자 소비자 문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 레이싱 컨디션, 모니터 세마포, 크리티컬 섹션 관련된 거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고루틴과 채널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이 고언어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특징적인 내용들을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codingnuri.com에 골랑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codingnuri.com 골랑북 1.html, 2.html 그러니까 앞부분은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다 안 써놓은 거고요. 9.html이 구조체, 메서드, 인터페이스 관련된 내용이고 10.html은 고루틴 채널, 또 11은 패키지, 또 12, 13의 그 기타 등등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꼭 여기 codingnuri.com 가서 고 언어를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요. 이 codingnuri.com의 목차를 여기 소개를 했네요. 조금 전에 9번부터 있었나요? 앞부분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그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드린 거고 9 구조체, 10 동시성, 11 패키지 등등 이런 내용 아마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었나 봐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오늘을 보시고요. 또 하나 더 고투어 krfspot.com에 가면 또 고언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1, 2, 3, 4, 72까지 해서 순서대로 쭉 여러분들이 고언어를 배우기 쉽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린 거죠. 기타 고언어 관련된 참고 문헌들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위키피디아에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랑북도 있고요. 골랑.org, 투어, 코딩놀이 등등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웹에서 직접 투어고 샘플 코드 실행해 봤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실제 이제 개발을 하려면 고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해야 되죠.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실습을 오늘 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랑.org 가면 고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죠.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 DLL인데 L자가 하나 빠진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고 컴파일러를 설치하면 이제 go.exe 이 go.exe 고 컴파일러 이름이고요. 내가 test.go라고 이렇게 파일을 작성했다면 지금까지 예제 프로그램들 많이 있었죠. 예제 프로그램들을 파일 이름 .go, test.go라고 작성을 했다면 그러면 go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보통 C 컴파일러는 cc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go는 build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두게 돼 있네요. 그래서 go build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 컴파일만 해요. 컴파일만 하면 .exe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exe 만들어지면 실행하면 되고요. 많은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걸 편리하기 위해서 .exe 나는 안 만들 거야. 그냥 컴파일해서 실행만 해줘. 나 지금 에러 디버깅 하다고 테스트만 하고 또 막 코딩 작업을 해야 돼.
그런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go run test.go 하면은 컴파일해서 실행까지 해줘요. 그럼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에서 .c 파일 여러 개로 쪼개서 만드는 경우 있죠. 고 언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go를 여러 개 해줘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컴파일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실행하는. 그러니까 C 언어 같으면 make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MSC,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 만들어서 A.C, B.C, D.C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 부분도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 그 밑에 hello.go 뭐 여러 개의 go 파일을 만들고 go build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컴파일해서 .exe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make, build 하는 이런 작업이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도 매우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고 컴파일러 설치하셨나요? 거기 설치해서 파일 찾아가 보면 설치할 때 루트 밑에 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 루트 밑에 고를 찾아가 보시면 여기 테스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폴더가 여러 가지 예제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폴더를 만들어서 해놨네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chen 채널 관련된 폴더를 클릭해 봤더니 여기에 여러 가지 예제 고 소스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고 컴파일러 설치 안에 들어있는 샘플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사용하시면 되겠죠.